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쉽게 이해하려면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는 다 학교에 해당합니다. 이 초중등교법에서 말한 학교에 해당하는데 다만 그 대안학교들 중에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 즉 졸업하더라도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별도로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필요한 곳들은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학교 폭력의 유형들은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들이라고 학교 폭력의 유형들을 구분합니다. 이 중에서 강제적인 심부름과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법상의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중에 형법에 해당하진 않지만 강제적인 심부름은 강요와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하고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형법상으로는 범죄 행위이지만 형법상 기준으로 그 성립 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적용시켜야 한다라는 법원의 판례도 존재하죠. 근데 여기 형법상 범죄 행위가 아닌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은 바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과 3항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따돌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학교 폭력의 유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폭행은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에 손과 발뿐만 아니라 도구를 이용해서 때리는 경우도 다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이런 거는 가해자가 장난이라고 이야기했을지라도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할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해는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서 해를 끼치는 행위를 상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상해는 폭행과 같이 이어지는데요. 그 과정이 장난을 위한 과정이었든 무엇이든 간에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다 학교 폭력으로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금은 일정한 장소에 가둬둔 다음에 그곳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오픈되어 있는 공간일지라도 6, 7명의 학생이 둘러싸서 피해 학생이 그 현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라고 한다면 감금의 소지도 충분히 발생합니다. 협박은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죽을래라는 그런 단어만 예시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단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보복 행위가 있을 것 같다라는 등의 겁을 주는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취는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를 약취라고 합니다. 이 강제라는 것이 폭행, 협박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약취를 한 다음에 감금을 했다. 그리고 폭행을 해서 상해까지 입혔다. 그럴 경우에는 폭력 유형 중에서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취와 비슷한 개념으로 유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아니면은 현혹해서 거짓말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약취와의 성격이 다른 것은 약취는 강제적으로 힘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이라면 유인은 상대방에게 거짓말해서 이제 끌어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성격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방법의 수단에선 차이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과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근데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만 유포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307조에서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에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닐 경우에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사이버 공간에 적시할 경우에는 바로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욕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들을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생김새에 대한 놀림들이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데요. 아무리 은어로 돌려서 자신들만의 용어로 표현했다 할지라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갈은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즉 금품갈취죠. 그다음에 옷이나 문구류 등을 빌린다면서 되돌려주지 않는 것. 어쨌든 금전적인 것들을 뺏어간 거죠. 그리고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그리고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신 학교 폭력 유형인 카카오톡 계정을 갈취하는 행위 또한 이 공갈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공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얽혀 들어가겠죠. 자,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강제로 하게 하는 행위들. 이게 바로 강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상대방에게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강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제적 심부름은 뭐 과거에 있었던 아직도 남아있는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숙제 대신하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게임을 대신해서 랩업 시키게 하는 것들, 심부름을 강요하는 것들 등등 이 피해자의 의사가에 반대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강제적 심부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성폭력인데요. 성폭력은 성폭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 세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성폭행은 폭행, 협박을 해서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혹은 유사 성행위, 그리고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등을 성폭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성추행은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서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가 성추행. 그다음에 성희롱은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인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성희롱입니다.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돌림은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인데 이거를 집단적으로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는 등 놀리거나 빈정거리거나 면박 주거나 겁주거나 골탕 먹이거나 비우는 행위들,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따돌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따돌림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괴롭히는 행위들인데 바로 사이버 모욕이나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특정인에 대한 저격, 사이버상 위협, 그 다음에 카카오톡 방에다가 모아놓은 다음에 갑자기 방 폭파시켜 버린다든지 등등등 모두를 다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법 제1조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및 교육,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서 핵심은 여기부터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 여기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한다. 또 이 또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 자체는 무조건 가해 학생을 처벌한다라는 데 중심이 두는 게 아니라 예방을 통해서 학생들을 온전한 그리고 건전한 이 사회의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한다라면 학교의 생활지도 부서들이나 위클래스에 가서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마다 생활지도부, 생활안전부, 인성교육부, 인성생활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학교의 생활지도 부서에 가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위클래스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 위센터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학교폭력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푸른나무 재단의 콜센터 1588-9128, 1588-9128 이거를 한번 이용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고 가장 상담센터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117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상담보다는 신고의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하더라도 이제 신고부터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직업병 같은 것들이 상담 콜센터에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청보다는 푸른나무 재단을 조금 더 이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전화 1388이라든지, 근데 1388은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지만 사이버상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여성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 행위의 경우에는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폭력의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교 폭력 관련 상담처도 있지만 학교 폭력 관련 상담처는 너무 많으니 조금만 기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푸른나무 재단 콜센터와 경찰청 117 신고센터를만 기억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